시국미사 강론이 유튜브에 생중계된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면서 우리 신부님들이 계속 저에게 보는 사람마다 계속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시작된 전국 교구 순회 시국 미사가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국 미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내건 슬로건은 윤석열 정부 퇴진 촉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4개월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광기 준동이 더 심각해지면서 결국 탄핵 촉구 미사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교구에서 시국 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여러 훌륭한 신문인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현 정부의 무능과 포갑 그리고 국정농단에 관한 실상을 밝혀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에 일정이 잡힌 우리 안동 교구 시국미사에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는 현 정부를 너무 과소평가했던 저희들의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게 터지고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이 계속 터지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여러 정치적, 경제적 참사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수준입니다. 이전 보수 정권과 비교해 봐도 차원이 다른 역대급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야당이나 국민의 눈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무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안하무인의 끝판왕이죠.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이 전방 위로 난무합니다. 그 칼끝을 여기저기 들이대면서 모든 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도 이 세력들이 접수하였고 여론 형성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방통위는 진작에 넘어가 이제 공정방송은 물 건너갔습니다. 주눅든 언론들은 하나하나 꼬리를 내리고 정부 찬양 기사를 부끄럼 없이 쏟아냅니다. 이 정부는 입법기관도 농락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합니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역시 검찰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우리 국민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검찰은 맹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용처를 알 수 없도록 영수증을 아예 누락하거나 업소명과 출입 시간 등을 삭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매달 4억여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었다고 하죠. 총장의 통치 자금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서도 노조 회계 자료를 갖고 노조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출생 배경은 배신자 집단입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던 인물인데 4년여 동안 온갖 권력을 다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나를 세우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은덕을 베푼 사람을 배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어려운 일을 이 사람은 너무 쉽게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검찰권의 와의 협치 거부, 전 정권의 정책 거부, 전 정권의 인사를 향한 끝없는 수사, 전 정권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 등 말입니다. 이 정권은 아마도 이런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권일 것이고 결국은 이 기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부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우리 국민 앞에 던져놓은 똥덩어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경색만 되어가는 남북 대치 상황, 국제 호구로 전락한 외교, 이 호구 외교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각종 경제 수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 경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한 정부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 바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또 인접 국가는 물론 인류 전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도한 짓을 일본이 저지르려고 하는데 바보 같은 이 정부와 여당은 무슨 조바심이 그렇게 나는지 지들이 먼저 나서서 핵오염수 문제 없다, 안전하다고 떼창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보다 어쩌면 안정성을 부각시키는데 더 혈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오염수를 방출하는 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그리고 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오히려 겁박하죠. 참 수산시장을 찾아가서 먹방쇼 벌이고 수조물을 떠먹으면서 대통령에게 공천 구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인간들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IAEA 보고서 큰 논란거리죠. 일본의 용역비를 받아서 작성된 용역 보고서라는 게 아닙니까? 검증 내용도 부실하지만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용역 보고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IAEA 측도 나중에 자기들에게 화살이 돌아올까봐 보고서 서문에 이 보고서 결과와 관련해서 IAEA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아예 써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를 두고 우리나라 정부는 존중한다,
또 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여당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더라도 이 분단이라는 원죄의 굴레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분단 국가의 국민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대통령의 첫째 사명에서 평화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노력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해야 될 일에 헌법 제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무조건 이 분단 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철학과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민족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예 기존의 통일부 역할을 바꾸려고 하지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에 이렇게 후보로 지명된 김용호라는 이 작자는 북한 체제 타도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정당화 논란의 당사자였던 강경 극우 인사입니다. 이런 자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지요. 국가와 민족의 대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리사욕과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께서도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3년 3월 13일 즉위 10주년을 맞이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소회를 밝힌 내용이 바티칸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앞에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그건 다 생략하고 인터뷰 여러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즉위 10주년을 맞이해서 세상에 교황님께서 바라는 선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우리 교황님께서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인류를 향한 교황님의 꿈, 그것을 세 단어로 압축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물 그리고 미소. 형제의 눈물, 미소. 인류에게 바라는 교황님의 바람이 모든 우리 사람들이 형제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미소로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화합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어주신 당신 모상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기심과 탐욕으로 이 원초적 공감 능력을 상실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국정 운영을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번 이 자들이 집권하게 되면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자 처벌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6명 모두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유는 아마추어 정권이 들었었기 때문이죠. 애초에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하는 짓마다 국익손해요.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꼼꼼히 챙겨 먹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 통과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는 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이 엄청 많다는 것 아닙니까? 딱 걸렸죠. 정말 못 말립니다. 이자들 신기에 속상했는지 원희룡은 오히려 김건희를 악마화한다고 야당을 비난하면서 이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품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졌고 결국 일어났습니다.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고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완벽한 승리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상은 전 세계에 고양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한 천주교 신자 교민이 박근혜 탄핵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다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깨 펴고 다닙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조국의 민주화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금의 상황에서 이 싱가포르 교우는 지금 어떤 심경일까? 무척 궁금해집니다. 많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 살고 있는 저 자신도 현 대통령이 부끄러워 죽겠는데 타국살이하는 우리 교민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대통령 때문에 왜 항상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박근혜 집권 말년에 국민들 사이에서 박근혜의 그 산무 기억나시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물론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무능, 무지, 무모함 이렇게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꼽으면서 그때 정부를 승토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도 여러 버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던 버전은 무능, 무식, 무당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책임. 책임지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무책임. 그 다음에 무대뽀. 정말이지 이쪽 진영의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어찌 이리 똑같은 행태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 어떻게 이도 판박이처럼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가? 그렇다면 하는 수 없죠. 6년 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다시 값비싼 학습비를 지불하고 있으니 다시는 이 무리들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론이 마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구호가 하나 있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이게 유명하죠. 인미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우리 지치지 말고 또 익숙해지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의 실정과 무능함을 감시하고 지켜봅시다.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예언자적인 자세를 흐트리지 맙시다. 그리고 내야 할 소리가 있으면 냅시다. 고함을 쳐야 한다면 칩시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꺾이지 맙시다. 공정과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